단체 교섭의 결렬에 따른 분쟁을 또 방치하게 되면 쟁의 행위가 일어나거나 또 장기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쟁의 행위를 예방을 한다거나 또는 조속히 좀 종결시키려면 이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좀 조절을 해서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노동쟁의의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쟁의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단체 교섭에 대한 조력의 절차이고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절차이고 또 쟁의 행위의 예방 또는 조속한 종결을 꾀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 이 조정이라는 용어는 한자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조정이라는 용어는 원래 일본법이 채택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위 개념인 또 좀 한자를 다르게 쓰는 조정이 있는데 그 조정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 좀 법률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동쟁의의 조정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뭐, 이제, 제3자가 제시한 해결안의 성격을 기준으로 이 조정과 또 이제 중재로 구분이 돼요. 네, 여기서 말하는 조정은 또 한자가 다르죠. 이 정자가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한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앞서 본 조정보다 이 조정은 좀 하위 개념인 거죠. 그래서 노동쟁의 조정에는 이러한 조정과 또 이제 중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정의 경우에 이 해결안, 네, 그러니까 이제 조정안인데 이 조정안은 당사자 쌍방이 수락을 해야 이게 이제 비로소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재의 경우에 중재 해결안은 뭐 중재 재정이나 또 뭐 결정인데 이 중재 재정 또 결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당연히 그냥 당사자를 구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락을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의 구속을 해요. 이런 점에서 중재라는 건 이제 재판과 좀 비슷하죠. 물론 이제 구속력이 없는 그런 중재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 중재의 본래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네, 이 조정 중에는요, 또 공식적인 성격이 약하고 또 해결한 제시를 요하지 않는 그런 좀 약한 조정이 있는데 그거를 특히 이제 알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콘실리에이션은 거의 이제 알선이라는 의미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쟁의 조정의 경우에 이 절차 개시의 요건을 기준으로 이 당사자 쌍방의 발의가 있어야 시작하는 그런 어떤 임의 조정과 이 당사자 쌍방의 발의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신청이 없는데도 시작되는 그런 강제 조정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네, 이때 조정은 역시 처음에 말한 그 조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조정과 중재할 때의 조정과 그 좀 다른 거죠. 정자가 다르잖아요. 자, 이제 강제 조정은요, 이 당사자 일방이 발의하면 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시작하는 일방적인 조정이 있고 또 제3자의 발의나 또는 결정에 따라서 강제로 시작하는 또 직권 조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조정에는 일방적 조정과 또 이제 직권 조정 뭐 이게 있는 거죠. 자, 강제 조정 있죠. 강제 조정. 그 뭐냐면 그 정자 다르게 쓰는 그런 그 앞에 말한 그 조정 있죠. 중재가 아닌 그 조정. 그래서 그런 조정 중에 강제 조정은 그 해결안이 그러니까 조정안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허용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강제 중재는 그 해결안이 그 중재안이 구속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좀 허용을 하는 거는 단체 교섭을 둘러싼 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국가나 뭐그 밖의 제3자가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결과가 되고요. 이 단체 교섭권과 쟁의권을 전제로 하는 이 노사 자치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 중재는 좀 허용하지 않는 게 보통이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게 공익적 이유에서 쟁의 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한정되고 있어요. 네, 쟁의 조정은 법적 근거나 또 담당자에 따라서 뭐 사적 조정, 이걸 협정 조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적 조정 또는 이제 이건 법정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사적 조정과 공적 조정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사적 조정은 당사자가 미리 또는 뭐 이제 그때그때 이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해서 이 단체 협약이나 그 밖에 또 합의를 하고, 뭐 이거에 따라서 선정한 민간의 제3자에게 그 분쟁의 조정이나 중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하고요. 공적 조정은 국가가 법률로 이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을 하고, 어떤 소정의 공적 기관이 당사자나 어떤 공적 기관 등의 발의로 조정 중재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국가가 공적 조정을 설정하는 그런 주된 이유는 이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나 아니면 공중 생활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데 있지만, 이 공적 조정은 그 방법 여하에 따라서 이 단체 교섭권이나 쟁의권을 전제로 하는 노사 자체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 조정과 공적 조정의 어떤 균형, 조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가 좀 입법상의 좀 고려사항이 되는 거죠. 네, 노동조합법은 이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노동쟁의에 대해서요,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의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그 밖의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어야 이게 이제 노동쟁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 이 노사위원 사이에 합의 노력이 있는데 그게 뭐 실패를 했다라든가, 그리고 우리 이제 전에 출석 과제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에,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과 노동자 사이에, 그리고 또 노동조합 상호 간의 분쟁,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노동쟁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출석 과제로 한 것은 이런 어떤 법률 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적인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어떤 뭐랄까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 거니까요. 생각을 해봤던 거죠. 네,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건 노동 조건의 결정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노동조합 전임자 또는 뭐 노동 시간 중에 조합 활동, 그다음에 시설 이용의 뭐 편의 제공, 뭐 이런 것처럼 집단적 노동 관계라든가 뭐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분쟁도 이게 노동쟁의로 볼 수 있느냐, 뭐 이게 이제 좀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법 조문상으로 보면 이게 노동 조건은, 그죠? 법 조문상의 노동 조건은 이 노동쟁의의 대상을 좀 한정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 조건이 아닌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분쟁은 그러니까 노동쟁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법 조문상의 노동 조건은 그냥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집단적 노동 관계도 이 노동 조건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데, 이거를 조정이나 중재 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리면 이게 쟁의 조정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집단적 노동 관계에 대한 분쟁도 이 노동쟁의가 된다라고 보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한때는 이제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분쟁도 노동쟁의로 봤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는 노동쟁의가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거나 뭐 또 그렇게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게 노동쟁의에 해당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건 노동 조건의 결정, 이게 결정인 거죠, 결정. 그래서 이 취지는 이렇게 이제 결정으로 한 취지는 노동쟁의를 이익 분쟁으로 한정하고 뭐 민사소송이나 부당 노동행위 구제 절차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권리 분쟁은 조정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익 분쟁으로 좀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의적 교섭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이 임의적 교섭사항은 본래 이제 사용자가 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용자가 임의로 응해서 교섭을 진행해 왔더라도 언제든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나 아니면 제3자가 조정을 하거나 중재를 하는 것은 또 월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권리 분쟁이나 뭐 임의적 교섭 사항 같은 경우 이게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당사자 쌍방이 이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나 중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또 조정이나 중재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조정 있죠, 조정. 조정의 경우에 중재가 아닌 조정. 이때 조정은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아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들 사항이 노동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뭐 이들 사항까지 또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임의 교섭 사항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조정 대상으로 이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주장의 불일치라는 건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을 통해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단체 교섭이 결렬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는 뭐 요약을 하자면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이 노동 조건의 결정에 관해서 단체 교섭이 결렬돼서 발생한 그런 분쟁을 말하는 겁니다. 네, 노동쟁의의 개념은 이 그 분쟁이 조정 중재의 대상이 되는지 이거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분쟁과 관련된 쟁의 행위가 정당하냐 뭐 그 여부와는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동정 파업, 많이 이제 연대 파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노동쟁의는 아니에요. 노동쟁의는 없어요. 노동쟁의는 없지만 이 동정파업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대파업을 했다. 그러면 그 연대파업이 정당하냐 아니냐, 파업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따지게 되는 겁니다. 또 법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쟁은요, 이게 조정 중재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하지만 법의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가 정당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미 발생한 쟁의 행위에 어떤 위법의 요소가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이 노동쟁의에 해당되는 이상 조정 중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긴급 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쟁의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해서 꼭 조정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쟁의 행위라도 조정과 중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공익사업과 필수 공익사업인데, 이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들을 말해요. 그래서 전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그 다음에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그리고 석유공급사업, 세 번째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그리고 혈액공급사업, 그리고 네 번째 은행 및 조폐 사업, 그리고 방송 및 통신 사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공익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익 사업 이외의 것들은 또 일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익 사업의 노동쟁의는 좀 특별한 취급을 받는데요. 이 공익 사업의 쟁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좀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고, 이건 또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조정기간이 15일이고 그래서 이제 일반 사업의 경우보다 좀 길고요. 그 다음에 긴급 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필수 공익 사업은 이 공익 사업 중에서 뭐 그 업무의 정지나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또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그런 사업을 말해요. 그래서 이 철도 사업, 도시철도 사업, 또 항공운수 사업, 그리고 수도 사업, 전기 사업, 가스 사업, 석유 정제 사업, 석유 공급 사업. 세 번째는 병원 사업과 혈액 공급 사업. 네 번째는 한국은행 사업.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네, 통신 사업. 네, 이런 것들을 필수 공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노동쟁의가 발생을 한 때 이것을 좀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이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것을 좀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또 조력을 함으로써 쟁의 행위를 가능한 한 좀 예방을 하고 또 노동쟁의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에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관계를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 노동관계 당사자와 또 노동위원회, 기타 또 관계기관은 사건을 좀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또 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하고 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이 노동쟁의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 노동쟁의 조정을 좀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서 신속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에 분쟁이 미치는 그런 악영향을 좀 우려해서 마련한 규정인데, 한편으로는 또 신속한 처리 못지않게 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법은 공익사업의 조정기간을 일반 사업의 그 조정기간보다 좀 길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 공적 조정 절차로는요, 이 조정과 중재가 있고, 또 이 조정 전 지원과 사후 조정, 또 이제 긴급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공적 조정인 경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조정 절차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는 이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뭐 지체 없이 좀 조정을 개시해야 하고요. 이 관계 당사자 쌍방은 또 여기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이 조정 신청 전이라도 좀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뭐 교섭을 또 주선하고 뭐 그런 일들을 또 하면서 이 관계 당사자의 어떤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긴급 조정을 제외하고 이 노동위원회가 또 직권으로 조정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네, 쟁의 행위는 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노동조합은 그 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어떤 쟁의 행위에 돌입을 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신청이 좀 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정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면 이 쟁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이 조정을 신청을 하게 돼요. 법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이 쟁의 행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요. 또 조정 전치주의의 적용도 받질 않습니다. 판례의 경우에 이 산업별 노동조합에 어떤 이제 기업별 지부가 있죠. 그 산별 노조가 있고 그 산별 노조에 기업별 지부가 있는데, 이 기업별 지부가 어떤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이제 법의 노동조합인 거예요. 법의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지부 소속 그 조합원들이 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쟁의 행위를 했습니다. 노동쟁의 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법에서 조정 전치주의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조정을 받도록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조정 전치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정을 신청할 때 이 노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의 의결 없이 바로 이제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조정 또는 이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 그 사유와 또는 다른 해결 방법을 또 알려줘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실무에서는 행정지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대상이 되는 거는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주장을 또 관철하려는 경우, 그리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 것에 관한 분쟁인 경우, 또는 이제 자주적 교섭을 통한 그런 합의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교섭 미진 상태에서 이 조정 신청을 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네, 노동위원회는 이 관계 당사자들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뭐 지체 없이 그 해당 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중에서 뭐 각각 한 명씩을 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또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그 노동위원 중에서 지명을 해야 돼요. 다만 이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 전까지 이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회 그 명단 제출이 없을 때, 그때는 그 위원을 이제 그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공익위원이 맡게 돼요. 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그 불참하는 것 때문에 이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공익위원 중에서 3명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이 선정한 그 노동위원회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그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공익위원 3명으로
이 조정위원이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조정위원 중에 조정위원장을 한 명을 이제 서로 뽑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또는 그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이때는 이제 조정위원회에 가름해서 그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 조정인은 이 당의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 담당자라고 하면 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단독 조정인까지, 그래서 조정위원회나 또는 단독 조정인이 조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공익사업의 경우에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서는 이 특별조정위원회, 그래서 이제 특별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 이 특별조정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이때 이 특별조정위원회는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그 4명에서 6명 중에서 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다만 이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그 당의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이제 지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공익위원인 이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요.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뭐 그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 한 명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위원이 아닌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공익위원이 한 명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공익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자, 일반 사업에 대한 조정에서는 이게 관계 당사자 쌍방의 어떤 양보 의사나 또는 이익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공익 사업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공익, 특히 어떤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한다거나 또는 노동위원회 외부의 인사도 조정위원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공익 사업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조정 담당자는 이거 기일을 정해서요, 이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을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장의 요점을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자의 또 출석을 또 금지할 수 있어요. 네, 조정 담당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안을 작성을 해서 이것을 그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해라. 그래서 수락을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당사자의 경우에 당사자 쌍방은 사용자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조정에 성실하게 임해야 해요. 그러니까 조정에는 성실하게 임해야 하지만 이 수락이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조정 담당자는 이게 이제 조정안을 그 당사자들한테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서 뭐 이렇게 했다 해서 이유를 붙여서 공표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필요할 때는 뭐 신문이나 방송에 그 보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제 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들이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 좀 이제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그걸 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대처를 하는 겁니다. 네, 조정은요, 이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이제 일반 사업은 10일, 딱 10일이에요. 공익 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10일, 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기간의 최대는 일반 사업의 경우에는 20일이고 20일, 그리고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3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이 관계 당사자가 이 조정안을 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락을 하면 일단 조정위원 전원 또는 이제 단독 조정인의 경우에는 단독 조정인이 이 조정서를 작성을 하고 이 관계 당사자와 이 조정위원들이 함께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딱 노동쟁의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요. 따라서 이 조정서는 뭐 이제 단체 협약이 갖는 뭐 규범적 효력이나 뭐 채무적 효력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요. 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뭐 일반적 구성력도 가지고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조정서의 내용을 그리고 또 준수하지 않게 되면 이제 단체 협약을 따르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벌칙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부과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단체 협약에 뭐 규범적 효력, 채무적 효력, 뭐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서 좀 다루기에는 양이 좀 방대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노동법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단체 협약의 효력에 관한 건데 그냥 단체 협약에 뭐 규범적 효력, 채무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 뭐 이제 가능하면 뭐 노동법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자, 관계 당사자가 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조정 종료를 딱 결정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관계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 이 결정이나 뭐 통보는요. 이 조정의 성립 여부와 또 종료 시기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조정이 딱 끝났다. 뭐 이제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조정이 끝나야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조정위원회는 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할 수 없다. 뭐 이게 또 인정된다면 이때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사유로 뭐 이제 조정을 계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정을 그만하겠다. 뭐 이런 걸 이제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뭐 이것을 조정 중지라고 하는데요. 쌍방의 어떤 주장 대립이 아주 현격해서 뭐 조정안 제시가 의미가 없다거나 뭐 이제 향후의 타결에 그냥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조정 중지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정 중지에 의해서도 이 조정은 종료하게 됩니다. 조정안이 이게 관계 당사자 쌍방에 의해서 수락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이제 그런 후에 뭐 이제 그 해석이나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해서 또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의견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 관계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담당했던 조정위원회나 또는 단독 조정인이 했다면 그 단독 조정인에게 그 해석이나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해야 하고요.
그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위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는 이거는 중재 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해석이나 이행 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거고요. 이행 명령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견해 제시의 요청은 그래서 관계 당사자 일방이나 또는 쌍방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위인의 해석 또는 이해 방법, 그러니까 이행 방법에 관한 그 견해가 제시가 될 때는 이 관계 당사자는 이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 담당자의 견해 제시가 딱 나올 때까지는 쟁의행위가 이제 중단되는 거죠. 하지만 이 쟁의행위가 중단됐다라고 해서 민사 소송을 통한 해결까지 금지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민사 소송 절차는 별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는 이 조정 신청 전이라도 좀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뭐 교섭을 주선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전후라도 이게 이제 분쟁 해결의 행정적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조정적 지원과 조정 전 지원과 그 사후 조정의 그 시작 요건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 당사자 일방이나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때 그때는 언제든지 뭐 직권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조정적 지원과 이 사후 조정은 조정과 달리 또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소 좀 긴 기간에 걸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후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 담당자, 뭐 절차, 성립한 때의 효력,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 조정에 관한 규정이 좀 준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정 담당자는 조정위원회나 단독 조정인이 되고 또 조정 담당자가 조정안을 제시를 하고 관계 당사자에게 그 이제 또 수락을 공고를 하고 관계 당사자 쌍방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역시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조정 전 지원의 경우에 담당자에 관한 제한이 또 없어요. 그래서 담당자에 관한 제한이 없으니까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노동위원회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조정 담당 공익위원이나 아니면 조사관을 또 담당자로 위촉할 수 있고요. 이 담당자는 조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또 수락을 해야 이때 이제 비로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중재인데요. 이 중재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이 당사자 쌍방에게 구속력이 있는 중재 재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중재 재정이란 건 중재위원회가 내리는 그런 중재 사건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재 재정을 하는 절차가 중재인 거죠. 네, 노동위원회는 이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거나 또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이 단체 협약에 의해서 중재를 신청한 때 이때 중재를 시작하게 돼요. 자, 이 경우에 단체 협약은
일정한 요건 아래서는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라거나 또는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의 단체 협약 조항을 말하는 건데요. 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해서 중재를 신청한 때 그때 시작하는 중재도 이게 이제 신청하지 않은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시작하는 건 아니죠. 그랬으니까 이건 그 강제 중재가 아니라 임의 중재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단체 협약에 어떤 그 사전적인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강제 중재가 아니라 임의 중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체 협약 조항이 한번 성립하면 그죠? 이제 사용자가 중재를 신청해요. 사용자가 이제 중재를 신청하고 이 노동위원회는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해서 그 중재 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제 노동위원회의 중재 제정이 결국에 이 쟁의권을 침해하는 그런 위법한 요소가 없느냐. 그 전에 좀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최근까지 그 노동위원회에서 사실상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중에 사용자 편을 많이 들어서 이제 중재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노동조합의 어떤 그 노동 3권 그리고 이제 쟁의권 단체 교섭권 뭐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그런 위법한 경우들이 좀 종종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위법한 요소들이 그 있는지 없는지 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재는요, 이게 일반 사업이냐, 뭐 공익 사업이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런 거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조정에 실패한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반드시 조정을 거치고 나서 또 중재를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또 이 법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이 중재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이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의 조정 또 이제 뭐 이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이제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외 노동조합은 그 이제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노동위원회는 중재 신청의 내용이 이게 이제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유와 또는 다른 해결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뭐 요걸 행정지도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쟁의가 아닌 거 있죠. 노동쟁의가 아닌 거 그거에 대해서 역시 중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노동쟁의가 아닌 거는 중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전에 이게 직권중재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이 필수 공익사업에 대해서 이 당사자 쌍방이 좀 원하지 않더라도 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직권으로 그 중재에 회부한다. 뭐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또 바로 이제 중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직권 중재 제도 아래에서 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 회부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15일 동안은 이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이 기간에 중재위원회가 중재 제정을 하게 되면 이 중재 제정의 내용이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거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이 직권 중재 제도에 대한 계속 이제 위헌론이 제기가 되고 아니면 이제 그 대상을 좀 엄격하게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입법론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헌법 소송도 이제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래서 1996년하고 2003년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중재 허용 규정이 이 공익과 또 국민경제를 유지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서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이제 이 헌법재판관들이 처음에 이제 반이 또 그 다음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이걸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 의견을 냈어요. 위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는데, 위헌 결정을 내릴 때 이제 3분의 2인가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았는데도 이게 합헌으로 결정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직권중재 대상이 뭐였냐? 이게 이제 1980년에 그때 이제 노동쟁의 조정법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쪼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법 따로 있고 노동관계 조정법 따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동쟁의 조정법이라고 있었는데, 이 노동쟁의 조정법은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까지 모두 직권중재 대상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이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이제 그 5.18 이후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그때 뭐였죠? 국보위라는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악법으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건데,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정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1980년 노동쟁의 조정법에 이 직권중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86년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공익사업으로 좀 제한을 합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다시 필수 공익사업으로 한정을 해요. 이렇게 이제 직권중재 범위가 계속 이제 조금씩 축소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쟁의권 행사를 좀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긴급 조정 아래서 이 강제 중재와 중복된다라는 점에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폐지론이 제기가 돼서요. 2006년에 법률 개정으로 직권중재 제도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있잖아요. 긴급 조정 아래 강제 중재가 계속 이제 남아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옮겨가서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노동위원회는 이 노동쟁의의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 또는 이제 중재 재정에 대한 재심을 하게 된 경우에, 뭐 이때는 지체 없이 이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에서 이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해서 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을 해요. 그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때는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을 합니다. 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요, 이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요. 이게 조정하고 다른 게 단독 중재인은 허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재위원회를 통해야 되고, 단독 중재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라고 해서 뭐 별도의 중재위원회를 또 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와 특별조정위원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중재위원회는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네, 중재위원회는 이 기일을 정해서 이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장의 요점을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이외자를
그러니까 이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사람들을 회의 출석을 금지할 수가 있어요. 네,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또는 노동자위원은 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회의에 출석을 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재 재정은 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거니까 공익위원들이 좀 책임지고 중재를 하되 이 노사위원회 의견을 좀 참작해라. 뭐 이제 참작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중재 재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때는 이제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재 기간에 대해서는 이 노동조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내에 중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 하지만 이 중재가 회부된 때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가 되고, 이 기간 내에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기간 내에 중재를 끝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다만 이 당사자가 쟁의행위 돌입을 유예를 하고 또 교섭을 재개해서 뭐 타결의 전망이 있다, 뭐 그렇게 인정이 되는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뭐 또 예외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재 재정은요, 이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행하는데, 서면에는 이 효력 발생 기일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기일을 명시한 서면으로 중재 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이 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조정서와 마찬가지로 이 중재 재정 역시 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원의 서명이나 또는 날인이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재 재정의 내용은 이게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요. 따라서 이 중재 재정의 내용에 대해서 단체 협약처럼 당연히 단체 협약과 마찬가지로 이행 의무와 또 평화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당사자는 그 내용이 좀 불만스럽더라도 이걸 좀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하고요. 이걸 바꾸려고, 그러니까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재라는 게 이 관계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 관계 당사자는 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 재정이 위법하거나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 결정이 역시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나 재심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 청구를 하는 건 10일의 기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 15일의 기간이잖아요. 10일, 15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중재 재정에 대한 불복은 이 관계 당사자가 중재 재정이 위법이거나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또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데요. 이 중재 재정의 내용에 좀 불만이 있다거나 만족하지 못해 뭐 이런 경우는, 아니면 어느 일방에게 불리해서 좀 부당하다 또는 불합리하다 뭐 그런 사유로는 이게 재심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위법하다라는 거요. 위법이라는 건 중재 재정이나 또는 재심 결정이 이게 뭐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 뭐 그런 것처럼 이 단체 협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좀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절차에 관해서
이 노동조합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위법이라고 하고요. 또 월권은 뭐냐면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 사항이거나 또는 뭐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당사자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경우, 뭐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위법이나 월권을 그렇게 꼭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종전의 노동 조건을 좀 저하하는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게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쌍방의 주장, 그러니까 이제 최종 제한이겠죠. 쌍방 주장의 어떤 중간 수준에서 제정하는 그런 어떤 그 절충식 중재가 아니라 쌍방의 주장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택일식 중재라고 해서 이걸 꼭 월권에 따른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정의 기간 내에 재심 신청이나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중재 재정이나 또는 재심 결정이 확정이 돼요. 그리고 중재 재정이나 재심 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관계 당사자는 여기에 따라야 합니다. 중재 재정이나 재심 결정은 이게 재심 신청이나 또는 행정 소송 제기로 인해서 그 효력이 정지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 관계 당사자는 이것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네, 중재 재정의 해석이나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해서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 당의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게 되는데 그 해석은 중재 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요. 이 중재 재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그 재정을 한 중재위원회가 그 내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중재위원회의 해석은 적어도 이 관계 당사자 뭐 일방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 당사자 일방이 신청을 해야 중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노동조합법이 설정한 제3의 쟁의 조정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착수된 쟁의 행위로 이 국민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그 쟁의 행위를 일단 중지시키고 그 원인이 된 노동쟁의를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조정 또는 강제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어떤 비상한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 결정으로 쟁의행위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는요, 미국의 1947년에 테프트 하틀리법에서 규정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유럽에서는 이 정부 결정으로 쟁의행위를 중지시키는 제도 같은 건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긴급조정 아래서도 강제 중재는 허용되지 않아요. 강제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긴급조정과 함께 강제 중재까지 좀 허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특징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또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서 이게 또 이제 현저히 또 국민 경제를 해한다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그런 위험이 또 현존하는 그런 때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긴급 조정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뭐 대규모 쟁의행위 또는 성질이 특별한 쟁의행위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이런 경우에 당연히 뭐 긴급 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 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그런 위험이 현존하고 있을 것, 뭐 이것이 이제 요구가 되는 거죠. 좀 성질이 특별하다 이런 건 일반 사업에 관한 것이고요. 뭐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이 국민 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긴급 조정을 결정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서 이걸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또 중앙노동위원회와 또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를 해야 합니다. 네, 관계 당사자는 이 긴급 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 행위를 딱 중지를 해야 되고요.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통고를 받은 때부터,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에서 이 통고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권 조정으로서 그 방법, 뭐 종료에 관한 거는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조정에 관한 조정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 준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딱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경우에는 네,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결정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15일 이내의 기간이 결국에는 이 조정 기간이 되는 거죠.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래서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 신청이 있거나 또는 중재 회부 결정이 있은 때는 뭐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일방의 신청과 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중재를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강제 중재를 허용하고 있는 거죠. 네, 중재의 방법과 종료에 관해서는요, 이 중재에 관한 규정이 일반 중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중재 기간은 뭐 직접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이 30일의 쟁의행위 중지 기간 내에 이게 이제 조정과 중재를 모두 종료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30일에서 앞에 조정 기간을 뺀 기간이 중재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 기간이 또 이제 아까 15일 이내였으니까 15일을 다 썼으면 중재는 15일 내에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한 7일만 조정이 한 7일 이내에 끝났다. 그래서 조정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중재 회부했는데 7일 만에 했다 하면은 나머지 23일이 이제 그 중재 기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노동관계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나 또는 단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어떤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 절차 이외에 뭐 이제 각각 다른 조정이나 또는 중재 방법,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조정이나 중재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적 조정이나 중재에 의해서 이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적 조정과 중재의 절차와 방법은 이 당사자 사이에 이 조정 중재에 관한 협정으로 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좀 몇 가지 제한되는 사항이 있어요. 네, 먼저 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 사적 조정이나 중재에 의해서 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 이때는 이거를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재 업무를 좀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데요. 특히 당사자가 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중재를 신청한 후에 또
또 이제 사적 조정 중재를 또 하기로 한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적 조정과 이제 사적 조정이 함께 이제 동시에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좀 자주적 해결을 존중을 해서 이 공적 절차의 진행을 또 중지하게 됩니다. 네,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사적 조정을 하기로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 노동조합법의 조정 전치와 또 조정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은 사적 조정에 실패한 경우,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이제 쟁의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적 조정을 전후해서 공적 조정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적 조정과 공적 조정이 동시에 신청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 조정이 실패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적 조정이든 뭐 공적 조정이든 한쪽이 조정이 실패하면 이 조정 전치 의무는 이미 지킨 거니까, 조정을 전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준수한 거니까 다른 쪽 조정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이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는 허용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 사적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쟁의행위 도립을 좀 보류를 하고 일단 잠깐 연기를 하고 다른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요거는 뭐 조정 협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적 조정위는 조정안을 제시를 해서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할 수도 있고, 단순히 이제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타결을 뭐 유도하거나 그냥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당사자 쌍방이 또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합의에 도달하면 그거는 이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요. 노동관계 당사자가 또 사적 중재를 하기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적 중재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 중재 시에 쟁의행위 금지 기간에 대한 규정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중재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을 해요. 네, 사적 중재인이 제시한 중재 결정은 이게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니까 당사자는 이 중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거는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그 쟁의 행위로 이걸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 중재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쟁의 행위로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적 조정인이나 또는 중재인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이 조정 담당 공익위원회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고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뭐 수수료라든가 수당 또는 여비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적 조정인이나 중재인의 그 인원수는 제한이 없어요. 통상은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협정을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